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우리 아크 부대 장병들한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 말을 한 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죠. 오늘 그에 얽힌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참 좌빨스러운 언론들이 지금 뭐 외교 참사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제목 한번 보십시오. 또 어김없이 사고를 치셨어요. 야 공격에 해명하다 진땀을 흘리고 있는 정부.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윤석열의 발언은 단세포적 편향 외교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사고를 친다느니 엄청 시끄럽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과연 그럴까요? 일단 무슨 발언을 했는지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명 받아서 온 이곳은 타국 UAE가 아니고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많은 군사적 정보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활약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방력을 전 세계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우리의 안보가 그만큼 더 튼튼해집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이렇게 강하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면 그만큼 적의 도발 의지를 꺾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발언인데요. 이제 발언의 그 구조를 보면 이겁니다. 첫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 적대 관계이다. 뭐 맞는 얘기죠. true. 그 다음에 둘째, 이란은 북한과 짝짝꿍하며 위험한 무기, 위험한 기술을 서로 지원하고 거래하는 사이이다. 맞는 얘기죠. true. 셋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대한민국의 형제국가 맹방이다. 맞는 얘기죠. true. 넷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안보가 강화되면 이란에 대한 억제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견제가 되어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과연 그럴까? 혹은 안 그럴까? 뭐 이런 얘기죠. 오히려 이란이 열받아서 북한을 더욱더 지원해서 더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 아니, 이렇게 논쟁을 해야지. 논쟁이 이상한 거예요. 논쟁이 이상한 거라고, 이게. 앞에 세 가지 명제는 맞아. 마지막에 이란을 열받게 하면 오히려 더 이란이 북한에 더 뭔가를 그 대량 살상 무기를 더 그 기술을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둘이 짝짝꿍해서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위험해지고 말고도 없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좌빨들은 이게 더 위험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아니다. 이게 그 군사 지정학적 관계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각도에서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좌빨들이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반론을 하면 제가 이제 그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차분한 내용, 다시 말하자면 이란을 자극하면 이란이 열받아가지고 북한을 왕창 지원해가지고 한반도가 위험해진다. 뭐 이런 말로 반박을 하면 일단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엔 합리적으로 논쟁이 돼. 근데 이거 보세요. MBC에서 걸어놓은 거. 테헤란로도 있는 중동 외교의 핵심 국가 이란인데 이제 우호관계 깨지나.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이자들은 지금 어디 평양방송이나 어디 중국 공산당 따까리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흉악한 말이거든요. 단적으로 말하면은 테헤란로 언제 만들어졌는데 팔레비 왕 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지 50년쯤 돼요, 저거. 거의 그 팔레비 왕조를 몰아낸
시아 극단주의 신정일치 또라이 집단 아니에요. 지금 이란은. 그러니까 테헤란로와 지금 현재 이란 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적이야. 이렇게 말해야지. 테헤란로도 있는 이란이었는데 지금 이란은 많이 망가졌구나. 이것들이요, 아주 그 국민을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좀비로 만드는 거예요. 세뇌. 사진 딱 박아서. 지금 이란의 또라이 신정일치 저 가혹한 체제는 그 전에 팔레비 왕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적대적이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란이 우호국가, 대한민국에 언제부터 우호국가인데? 이거 완전히 황당한 소리예요. 2006년 이래 유엔 안보리는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 및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라고 무려 9차례나 의결을 했고 그중 다수는 국제경제 제재 프레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EU는 엄청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죠.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은 이란을, 또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을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 스폰서 오브 테러리즘, 그러니까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테러 지원 국가가 우리의 우호 맹방이야? 너 어디 국민인데 임마? 라는 말이 저 MBC 저걸 보는 순간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는 어디 국민이야, 이 자식은? 이거 살벌한 얘기입니다. 이란은 한마디로 핵무장을 그 서두르는 깡패죠. 게다가 지난 9월 16일 22살짜리 사진에 있는 이 이쁘장한 그 여성 마샤 아미니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서 맞아서 숨졌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10월, 11월, 12월, 1월 지금 4개월째에 아마 1,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추정되는 유혈 시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여성단체 좌빨들이랑 노느라고 저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을걸요. 저 문제는 그러면 좌빨스러운 MBC에는 아예 눈에 안 들어오나? 국내적으로 저렇게 흉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를 두고서 중동 외교의 핵심이고, 중동 외교 무슨 핵심이야, 이란이. 대한민국의 뭐 우방국가? 야, 니들 어디 방송사야? 어디에서 살면서 처먹고 사는 자들이야? 이 생각이 퍽 드는 거야, 이게. 아주 뻔뻔하고 아주 악질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저거. 뿐만 아니죠. 이란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끝없는 유혈 사태를 일으켜 피바다 장사를 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테러 단체 하마스의 배후입니다. 이게 이란이. 이게 하마스의 배후가 이란이에요. 여기 뭐 1년에 뭐 몇천억 원씩 지원해요. 그 다음에 레바논을 폐허로 만들고 레바논을 사람 못 사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헤즈볼라거든요. 테러 집단. 헤즈볼라는 여기 레바논뿐만이 아니라 이라크, 예멘에서도 엄청난 공작 테러를 합니다. 이란이 헤즈볼라에 1년에 거의 1조 원, 9천억 원씩 지원합니다. 이게 이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MBC 좌빨의 대한민국 핵심 외교 상대방, MBC 좌빨의 대한민국 우호국가는 어떤 나라냐? 자기 나라 국민은 이슬람 신정일치 독재로 밟아 죽이는 나라. 국제 질서에 대해서는 핵무기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 위협하는 나라. 중동에 대해서는 하마스, 헤즈볼라 등 무시무시한 테러 집단을 지원하는 나라. 이게 MBC 좌빨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중동 외교 핵심이며 이게 MBC 좌빨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우호 국가입니다. 과연 이 자들한테 인류라든지 문명이라든지 개인 자유 이런 컨셉이 존재하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MBC라 쓰고 반인류 범죄 집단 혹은 평양 방송 집단 혹은 베이징 방송 집단이라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MBC라 쓰고 반인류 범죄 집단이라고 읽죠, 뭐. MBC 불만 있으면 말하세요. 이란을 감히 우호국가? 중동 외교의 핵심? 차라리 히틀러가 중동 외교의 핵심이고 덴노, 천황이 우리 한국사의 핵심이라 그러지 그래? 똑같은 그런 대량학살 집단인데, 또라이들인데, 전체주의 집단인데.
그거 참. 자, 먼저 이제 세뇌 탈출 자유등록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윤 대통령 발언으로 돌아와 보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과연 그 잘됐든 잘못됐든 그 아무 계산 없이 충동적으로 한 거냐, 불쑥 나온 얘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충동적이고 머리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전혀 안 봅니다. 제가 이 좌빨들은 머리가 나빠요, 확실히. 마음도, 정신도 베베 꼬여 있고. 그래서 우리 머리 나쁘고 저기 마음 베베 꼬여 있는 좌빨들을 제가 참 안 되게 여겨서 오늘 윤 대통령 발언에 내포된 무시무시한 군사외교적 계산, 냉정한 계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이란한테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딱 보이는데 이 걸프만을 둘러싸고서 이제 걸프 아랍 국가, 이란은 아랍이 아니죠. 7개를 꼽을 수 있거든요. 걸프만에 접한 아랍 국가를 이라크,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7개 국가인데 이걸 6+1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6은 노란색으로 한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이고요. 1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와 이 나머지 6개 나라를 구별하는 까닭은 이 나머지 6개 나라가 사우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우디가 잠재적으로 엄청 이제 우악스럽고 폭력적인 데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 기질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 바레인 같은 데는요. 그 사우디의 저기 아람코, 그러니까 석유를 실어내는 그 코바항 맞은편쯤에 있는 그런 작은 섬나라인데 이 바레인과 사우디 사이에 다리가 놓여질 때 바레인이 미국에게 군부대 군사 지원 주둔을 요청을 했어요. 사우디가 겁이 나서. 그 정도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6개 나라와 사우디를 좀 구별해서 6+1이라고 한 거죠. 이 윤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언급한 거, 그 언급 와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북한과 이란은 가깝고 둘이 무기를 주고받고 굉장히 위험한 군사 정보와 군사 기술을 주고받는다. 그 얘기가 있다고요. 이게 핵이라든지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게 뭐냐면은 이란에 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북한을 거들어주면 우리는 이 걸프 아랍 6+1 국가들에게 무제한 아무런 제약 없이 첨단 무기를 깔아버리겠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과연 이 소리를 한 것이다. 이 소리가 군사지정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냐. 그 논쟁은 가능해. 그런데 윤석열이가 말이야. 나가서 말이지. 또 그 방정맞게 말이야. 경솔하게 아무 말이나 주워 섬기다가 말이야. 우리 중동 외교의 핵심 국가인 핵심 상대방인 이란을 비웃장을 긁어놓고 말이야. 우리 우호 국가를 관계를 악화시키고 말이지. 뭐 이런 비판은 말이 안 되는 비판이라고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죠. 북한은 이란에게 40년 전부터 무기를 수출해 왔습니다. 또한 이란과 북한은 모두 헤즈볼라를 지원합니다. 또한 둘 다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이란 내의 초강경파들은 북한의 핵무장 과정을 교과서로 삼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핵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삐대버려야 된다. 이런 사정에서 윤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한국이 작심하고 아무 제약 없이 한국의 모든 첨단 무기를 아랍 지역에 대량 수출하면 너희 이란 어떻게 감당하려 그러냐? 너희 북한이랑 함부로 놀지 마.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생각보다요. 한국의 무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엄청나게 뛰어나고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수출할 때마다 미국과 좀 논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까 아랍 지역에서 달래는 대로 모든 무기를 다 수출해? 이란 답 없어요. 답 없어요.
끝나는 거야, 이란. 싸움 붙으면은. 뭐 이스라엘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 얘기를 윤 대통령이 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천공이죠.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예, 벌써 UAE 수출돼 있고요. 이미 천공2로 올라가 있고요. 아마 레이더가 이제는 HR 레이더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을 겁니다. 천공3가 되면 이제 요격 고도가 40km까지 올라가죠. 지금 한 20km까지 올라가는데 2만 메타. 요격 고도가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패트리어트를 찜쪄 먹을 첨단 무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신문에 보도되지만 우리 LSAM 중고도 미사일 방어 방공 시스템을 지금 UAE가 욕심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가 2, 3년 안에 개발 끝납니다. 지금 요격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체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체계 개발이라는 건 이걸 뒷받침하는 그 정보 시스템, 통제 시스템 이것까지 싹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체계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체계 위에서 이제 미사일 고도만 올리면 되니까 LSM2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비싸지죠, 물론. 미사일 돈 써서 비싸게 해서 LSM2가 되면 그게 사드급이어갖고 미사일이 비싸요. 엄청 비싸요. 150km까지 요격하니까. 그건 돈 자랑의 문제예요. 이미 거기까지 눈이 미치고 있고 레이더가 미치고 있고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사일만 고성능으로 바꿔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150km 사드와 동일해지죠. 이런 거를 아랍에 쫙 깔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걸프만에. 그러면 이란은 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제 또 로켓을, 장사정포, 이게 이제 로켓인데, 이 장사정포 이제 그 요격하는 우리가 LAMD가 지금 그 요격 실험 성공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작년 초에 성공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무기 체계로 완성된다고요. 이게 이제 로켓 잡고 중형 드론 잡고 항공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아이언돔과는 조금 무기 컨셉이 다른데, 개념이 다른데 그거보다 좀 비싸고 그 대신에 그거보다 훨씬 정교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은 시스템이죠. 이런 걸로 깔면 LAMD로 맨 밑바닥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천궁, 그 다음에 LSAM-1, 그 다음에 LSAM-2 이렇게 깔면 이게 몇 겹이야? 3+1겹 아니에요. 탄도미사일 잡는 게 3겹. 저 LAMD로는 탄도미사일은 못 잡습니다. 그 다음에 로켓 잡는 게 1겹. 그래서 3+1겹이잖아요. 그럼 이란 힘 못 써요. 힘 못 씁니다, 이란. 어떻게 하려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천무 239죠. 이거 엄청난 무기거든요. 이거 하이마스의 2배 아닙니까? 이게 이제 239mm 유도 로켓이 있는데 여기에 램제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239mm 지금 유도 로켓이 지금 80km 가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하이마스가 뭐 80km 간다, 80km 간다. 우리도 똑같아요. 80km 가는데 램젯으로 이거를 그 추진 방식을 바꾸면은 한 3배쯤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럼 240km 간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천무에서 요번에 불러가지고 실험 다 끝냈잖아요. 싹 불러들어서. UAE도 아마 불렀죠. 300km 사거리 탄도미사일. 천무에서 바로 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600mm 구경일 텐데. 그거 그냥 막 팔아버리면 어떡할 텐데. 거기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건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 발표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상 발표를 안 한 거예요.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개념의 미국의 GLSDB라는 무기인데 GLSDB는 우리가 개발하는 거에 비하면은 애들 장난감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건 뭐냐면 천무에 직경 600mm짜리 탄도미사일을 쏴서 그럼 그게 한 300km 가까이 가겠죠. 가서 내려올 때 탄두에서 깡통이 하나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깡통이 속도를 좀 줄여줘. 그 다음에 깡통이 열리면서 거기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될 이런 KGB 활광 유도폭탄 같은 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한 150km를 날아가 버린다고요. 한 200km를. 150km, 200km를. 그러면은 이게 이게 탄도미사일이 원래 300km고 거기에 제가 날아가는 거리가 한 200km 되니까 한 500km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이걸 제가 왜 200km가 더 연장될 거라고 보냐면은
지금 방금 보시고 있는 그 GLSDB 제가 한 150km 가거든요. 근데 제가 로켓 자체는 40km밖에 안 가는 걸 써요. 그러니까 로켓이 원래 가는 거 대비해서 제가 활강하면서 한 120km를 가는 건데 더 연장되는 건데 탄도미사일은 높잖아요. 훨씬 더 고도가. 그러니까 200km는 연장될 거다. 그래서 그 원래 가는 거리 300km에다가 연장분 200km 하면은 그러면은 500km쯤 가네.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뭐 그게 뭐 100km가 연장되면 400km가 가는 거고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저게 이제 저런 건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그 이렇게 저것도 가능하거든요. 한 시속 한 100km 이내에서 움직이는 거는 쫓아가서 맞출 수도 있다고 이제는 날아가는 물건이니까 엔진은 안 달고 있지만 그러면은 저거 무슨 얘기냐면은 400km, 500km에서 움직이는 배나 움직이는 자동차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1월 17일에 이제 그 KF-21이 초음속을 돌파를 했죠.